네, 반갑습니다. 10월 7일 금요일 마감 시황입니다. 시장은 보합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연휴를 앞두고 아무래도 좀 부담스러운 모습을 좀 보였다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외국인들도 순매수로 유입이 됐습니다만 시장을 상승으로 돌리긴 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군들의 순위 바뀜이 계속 지속되다 보니까 위에 있는 종목군들이 떨어져 내려오고요. 밑에 있는 종목군들은 아직까지 준비가 안 돼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시장을 계속 누르고 있다 판단하시면 되겠고, 여기다가 이제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종목군들이 이제 또 주가가 더 떨어지는 형태의 약세를 보이다 보니까 조금 이제 부담을 더 키워줬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다. 차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종합주가지수 상황 보시면 2232포인트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지금 5일 이평선대의 지지선이 일단 형성이 되긴 했는데 일단 뭐 상승 기존 유지가 되고 있어요.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상승 기조가 유지가 되고는 있는데 약간 조금 뭐라 그럴까요? 좀 아쉬운 감이 좀 있죠. 특히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음봉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군들이 많이 내려왔기 때문인데 이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이제 부담감을 좀 주고 있다고 생각하셔야 되겠죠. 코스피 지수 한번 분봉상을 살펴보시면은요, 일단 지지 라인은 지켜줬어요. 유지가 잘 되는 형태의 모습으로 지지는 좀 됐는데 결국에는 매물대를 넘어가지 못하는 모습이었죠. 그래서 뭐 지금 이 상태로서는 상관없습니다만은 흐름이 이제 좀 기울어져야 되겠죠. 이번에 이제 실업률 미국에서 발표가 되고 또 다음 주에 CPI 지표 발표가 되는데 CPI 지표가 지금 예상치를 살펴보니까 8.1 정도 예상하고 있다고 나오더라고요. 그보다 더 떨어지면 더 좋고요. 그 정도만 나오더라도 인플레이션이 조금씩 감소되고 있다라는 식으로 풀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금리 압박에 대한 내용들이 조금 줄어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 그러면 다음 주 시작할 때는 분위기 좀 좋게 시작할 수가 있을 거라 생각되는데 문제는 코스닥에 있어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현재 시점에서는 지지점이 지켜지지 못한 상태로 밀려버렸거든요. 특히 시총 상위 종목군들을 밀어내는 그런 움직임들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조금 부담을 키운다라고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수급 한번 볼게요. 수급 보시면 코스닥 쪽에서 외국인들 매도 1300억, 그 다음에 기관 쪽 700억 잡혀 있습니다. 코스피 쪽에서는 막판에 외국인들 매수가 들어와서 999억이요. 1000 썼으면 좋았을 텐데, 네, 999네요. 일단 999억 순매수. 그 다음에 금융투자가 1500억 팔면서 그동안 단기적으로 매수해서 사들였던 것들을 이제 다 청산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자, 팔 거 다 팔았으면 이제 시장 방향 보고 또다시 투자 시점을 잡아야 되겠죠. 그래서 시장이 계속 올라간다는 판단이 든다면 금융투자는 또 이제 다시 들어오기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체크해 볼 필요가 있겠고요. 어쨌든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순매수해주고 있다는 부분과 그리고 삼성전자라든지 하이닉스 이런 종목군들, 특히 하이닉스가 오늘은 상승 흐름으로 마무리되면서 9만원대에 탈환이 됐죠. 자, 이런 것들은 보면은 자금이 이렇게 코스피 쪽 대형주 쪽으로 움직이는 모양새도 나타나고 있기도 하고, 또 한 가지 전체적으로 이제 시장에 대한 어떤 불안감보다는 이제 받아주려는 움직임의 그런 포지션들이 많이 생기고 있다는 것도 우리가 참고를 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 같이 보시면 되겠네요. 자, 시총 상위 종목들 보도록 합니다. 삼성전자는 아쉽게 살짝 마이너스 마감됐습니다만 양봉 마감이고요. 지금 5일 이평선 골든크로스 만들어집니다. 자, 지금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온 상태에서 주가가 조정이 들어가면 어떡하지 라고 고민도 잠깐 됐는데 지금처럼 이렇게 지지선을 위로 끌어올려져 버리게 된다라면은 현재 수준에서 지지를 받고 올라가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우리가 걱정했던 4만원대 보기 어려울 것 같은 느낌이고요. 지지라인 때는 55,000원대 강하게 형성되고 있다 판단하시면 됩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플러스 마감되면서 마찬가지 형태의 모습 보이고 있죠. 저항 때도 가까이에 있지만 지지선도 강하게 뛰어 올라왔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특별한 이유가 없다라면 주가가 더 추가적인 상승을 보일 수 있겠다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제 네이버하고 카카오가 이제 좀 안 좋은 상황을 보여주고 있죠. 네이버 같은 경우는 이제 반등 좀 줘도 되는 시기가 된 것 같은데 그런 거 없이 그냥 계속 밀어버려요. 카카오 역시 마찬가지. 둘이서 같은 맥락을 보셔야 되죠. 거기다 셀트리온까지 내려가니까 코스닥은 완전히 죽을 맛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시장의 부담감을 좀 키워줬다는 얘기고요. 카카오 그룹주들 같은 경우는 뭐 더 말할 것도 없죠.
있죠.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 이런 것들. 카카오뱅크가 지금 9%대 하락 마감이 됐고요. 크래프톤 게임주들도 별로 안 좋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 낙폭이 계속 커지고 있는 모습이고,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는 더 심하죠. 14.4%나 내렸습니다. 이거는 공모 가격보다 반토막도 더 난 상황인데 이거 과연 회복이 될런가 이거 의심되기도 하죠. 주가가 너무 많이 내렸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 되긴 됐습니다만 글쎄요, 걱정스러운 부분이 좀 되겠습니다. 그래서 카카오 관련한 부분들이 이렇게 안 좋다는 거 참고하셔야 되고요. 하이브도 지금 보면 또 계속 내리막길 걷고 있어서 걱정스러운 모습이 좀 있네요. 지지라인 때 이탈되는 모습. 근데 요즘에는 이게 지지라인 이탈되는 종목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요. 이 단기간에 어떤 손실률 이런 것들은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고요. 중요한 거는 이제 이 종목이 시장이 돌아서는 시점에서 같이 돌아설 수 있느냐 그 부분 보셔야 됩니다. 즉 뭐 카카오나 이런 것처럼 주가가 많이 떨어져 버리는 상황에서 시장이 하락을 주도해 나가는 그런 상태가 돼버리면 부담이 커진다고 생각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자, 코스닥 넘어가시면은 딱 보이죠. 셀트리온 헬스케어나 셀트리온 제약 같은 경우 당연히 약세를 보이는 데다가 요즘 뭐 2차전지 관련한 종목군들도 상승폭 다 반납해버리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냥 보합으로 마무리된 상태에서 카카오 게임즈가 또 한 방 꽝 떨어뜨리는 모습이 좀 나타나죠. 게임즈도 별로 안 좋아요. 펄어비스도 계속 신저가 나오고 있고요. 위메이드 같은 경우도 오늘은 제법 좀 많이 떨어졌죠. 4%대 하락하면서 지금 43,000원대 또는 신저가입니다. 자, 이런 종목군들 조심하셔야 되는 이유들이 있고요. 알테오젠 역시도 마찬가지 쏟아지는 게 거의 폭포수 같은 느낌이죠. 이런 종목군들은 건드리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꼭 참고하시고요. 시젠 같은 경우도 지금 27,000원대로 다시 또 내려서는 모습인데 하향 추세를 타고 있으면서 앞으로 이제 반등에 대한 가능성 그런 것들도 미약한 종목들 같은 경우는 일단 주의를 많이 해야 된다는 것만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개별주들 한번 살펴볼게요. 지금 상승률 상위 종목들 보시면 넥스턴 바이오가 오늘 상한가 기록했네요. 네, 코디엠. 근데 시총이 너무 작아요. 시총이 이렇게 작은 종목들은 여러분들이 신경 쓰지 않으시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다이나믹 디자인 710억. 근데 지금 상한가 3번 쳤는데 710억이에요. 네. SP열세, 그 다음에 양지사가 또 다시 신고가, 또 발생하는 모습, 상한가가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CBI, 이런 종목이 치고 올라간 모습인데, 우리가 건드릴 만한 종목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뭐 그렇게까지 신경 안 쓰시면 될 것 같고요. 에코바이오가 지금 반등을 통해서 뭐 좀 올라와줬는데, 상한가까지 갔다가 좀 내려왔죠. 그래서 조금 아쉬운 감은 있습니다만, 그래도 뭐, 네, 잘 올라왔다 판단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한미글로벌이 지금 신고가. 이거 미친 종목 같아요. 네, 계속 올라가는데 뭐냐 너, 누구냐 너 이렇게 되는 종목이 아닌가 생각드네요. 어쨌든 올라간 종목들도 제법 있다는 거 참고하시고요. 지금 상승률 같은 경우는 평균적입니다. 2.24% 나와 있어요. 그래서 올라간 종목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라고 판단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상승적인 분위기는 잡혀 있는 거고요. 자, 하락률 같은 경우도 내려간 종목들 많이 있어요. 뭐 하한가 간 종목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는데 낙폭 자체가 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하한가 종목들 쭉 살펴보시면 3%대. 그러니까 오늘은 시장도 전체적으로 좀 내려간 상황이기 때문에 하향 쪽으로의 방향성이 조금 더 많이 잡혀 있다. 이 정도지 시장이 그렇게까지 부담될 건 아닙니다. 마이너스 3에서 플러스 2% 안에 여러분들 평균 종목이 다 들어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3%대 정도 변동성 보였다? 오늘 괜찮아요. 플러스 2%대 평균적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 즉 플러스 2에서 마이너스 3%, 그 범위 안에 들어가 있다면 오늘 뭐 그냥 괜찮은 종목이야 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보다 많이 올라갔거나 또 그보다 많이 떨어진 종목들은 조금 이제 뭔가 경계심이 있거나 뭔가 악재가 있거나 그런 쪽으로 해석을 하실 필요가 있겠다 보시면 되겠죠. 자, 지금 그리고 매매 동향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자별 매매 동향 보시면요. 기관 쪽에서 보시면 SK 이노베이션 많이 샀네요. 삼성생명, LG화학 이런 것들 들어가 있고요. 카카오 순매도가 가장 많았어요. 네이버랑 이런 것들. 그 다음에 특이한 거는 인버스 매도가 들어갔다는 거죠. 즉 시장이 하락하는 쪽보다는 상승 쪽이나 버텨주는 쪽으로 움직임이 잡히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금융투자가 오늘 매도를 많이 쳤는데 삼성전자 당기적 차익 실현 들어갔을 거라 생각하죠. 하이닉스랑 이런 부분들을 금융투자가 오늘 잡아냈다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외국인들도 보죠. 외국인들은 삼성전자 순매수로 바로 넘어왔네요. 그 다음에 하이닉스 순매수 들어가 있고요. 이렇게 되면은 레버리지까지 매수하면서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주가가 더 올라갈 거다라고 베팅해주고 있는 게 맞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팔아먹은 거 확실하죠. 카카오페이, 카카오뱅크, 네, 그냥 막 갖다 집어 던졌고요. 곱버스 같이 던졌네요. 자, 인버스 쪽을 기관과 외국인이 같이 팔기 시작했다는 것은 시장을 둘이서 손잡고 한번 받아보자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것 같긴 한데 뭐 좀 지켜보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LNF 계속
계속 팔아치우고 있고요. 성일하이텍이나 세비캠 같은 경우도 지금 네 같은 덩어리잖아요. 이쪽도 지금 매도가 나오기 시작해서 단기간에 올라간 것에 대한 부담감들을 이제 시장에서 매도로 만들어내고 있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뭐 이런 정도 흐름인데 아무래도 이제 연휴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시장에서 발표되는 경제지표들이 여러가지 작용을 할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기간 동안에는 변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적극적으로 들어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은 그냥 편안하게 무난한 마무리를 만들었다 정도로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다 판단됩니다. 이제 연휴이기 때문에 또 연휴 잘 즐기시고요. 내일은 종목 진단 또 진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 상태가 별로 안 좋아서 조금 네 어떨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네 최대한 네 잘 해보도록 하죠. 그래서 내일부터는 종목 진단 해드리고요. 월급 종목을 이제 이번 주에 공개를 해드리려고 했는데 시장 상황이 아직은 좀 불확실하거든요. 그래서 아예 그냥 11일 다음 주 화요일 무료 방송 때 해드리거나 아니면은 13일 네 10월 13일 목요일 만기일 지나고 나서 저녁 방송에서 월급 종목을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조금 연휴도 끼고 했기 때문에 일주일 수년해서 그렇게 보도록 하죠. 네, 휴일 잘 보내시고요. 건강한 모습으로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죠, 내일 종목 진단으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좋은 저녁 보내시기 바랍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